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선의 하루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궁궐은 고요합니다. 한 사람은 의복을 단정히 갖추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흐트러짐이 없는지 살핍니다. 잠시 뒤 왕의 첫 음식인 초조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왕이 숟가락을 들기 전 반드시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미상궁입니다. 새벽, 다른 궁녀들은 하루를 준비했지만 기미상궁만은 오늘 죽지 않을 음식이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조선 왕실에서 왕의 한 끼를 책임졌던 사람, 기미상궁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보다 먼저 숟가락을 드는 사람. 새벽이 지나고 궁궐에도 조금씩 아침이 밝아옵니다. 수락관에서는 왕이 드실 첫 음식인 초조반으로 따뜻한 죽이나 미음, 계절에 맞는 차가 정성껏 마련됩니다. 하지만 왕의 음식은 완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재료를 고르는 사람, 불을 지키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상을 차리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비로소 왕의 앞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초조반이 조심스럽게 왕의 처소로 옮겨집니다. 그와 함께 작은 곁상이 하나 따라 들어옵니다. 그 위에는 빈 그릇과 기미에 사용할 숟가락,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기미란 왕의 상차림과 함께 준비된 기미용 수저를 들어 음식을 조금씩 덜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음식의 빛깔과 향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습니다. 이때 기미는 단순히 맛을 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음식인지 확인하는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절차였습니다. 그 순간 궁 안은 조용해지고 기미상궁의 작은 움직임 하나, 표정 하나, 주변 사람들의 긴장된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향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비로소 왕이 첫 숟가락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순간 기미상궁의 입에서 작은 돌 하나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이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작은 돌 하나도 다시 확인해야 할 신호였습니다. 기미상궁은 조용히 돌을 뱉고 수라상궁에게 알렸을 것이고 왕에게 올라갈 음식은 다시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그대로 올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기미상궁은 그 음식이 정말 맛있었는지 아니면 조금 싱거웠는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실제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미상궁에게 음식은 즐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맛있어도 더 먹을 수 없고 짜다고 얼굴을 찌푸릴 수도 없으며 뜨겁다고 함부로 뱉어서도 안 되는 음식. 왕보다 먼저 먹었지만 가장 긴장하며 먹어야 했던 사람이 바로 기미상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미상궁이 확인한 것은 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음식에 이상은 없는지, 왕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미 한 번으로 독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 왕실이 독을 어떻게 경계했고, 기미상궁은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미 한 번으로 독을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미상궁이 음식을 한 입 먹자마자 독을 알아채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냄새나 색깔만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독이 있었고, 모든 독이 입에 넣는 순간 바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미는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왕실은 한 사람에게만 모든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위험을 줄이려 했습니다. 김이상궁은 그 마지막 확인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라는 사실이 김이상궁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숟가락은 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모두 같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왕도 있었을 것이고, 느긋한 성품의 왕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왕은 김이상궁의 낯빛을 살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표정이 달라지지는 않는지, 잠시라도 머뭇거리지는 않는지, 작은 기색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왕은 어서 수라를 들라 한마디를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왕 앞에서도 김이상궁은 달라질 수 없었습니다. 놀라서도 안 되고 긴장한 표정을 보여서도 안 되며 아무 일도 없는 듯 늘 한결같은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왕은 음식을 보기 전에 김이상궁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독을 찾는 사람이기 전에 왕에게 안심을 주는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맡았던 김이상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김이상궁이 어떻게 선발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이상궁도 처음부터 왕의 수라를 맡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궁중의 예법을 배우고 수락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선배들의 가르침을 하나씩 익혀갔습니다. 왕의 한 끼에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이 닿았지만 마지막 확인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은 상궁만이 왕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흘러갑니다. 왕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었던 김이상궁도 언젠가는 그 자리를 후배에게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한때 떨리는 손으로 첫 숟가락을 들었던 선배 상궁은 이제 후배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맛보는 사람이 아니라 왕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경험과 책임감은 말보다 깊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후배는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선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왕의 수라상은 그렇게 한 사람의 손에서 또 다른 사람의 손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왕을 지킨 사람이라 하면 칼을 든 장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선에는 숟가락으로 왕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이 안심하고 첫 숟가락을 들 수 있도록 언제나 먼저 한 숟가락을 먹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이상궁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조선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